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오피셜은 과연 이것이었을까요? 손흥민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월드 클래스 파트너, 혹은 중원에서 마법 같은 패스를 찔러줄 특급 보호미를 기대했던 LAFC 팬들에게 구단이 내놓은 새해 첫 카드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앙투안 그리즈만도 케빈 데 브라위너도 아니었습니다. LAFC가 선택한 남자는 바로 내슈빌 SC의 캐나다 국가대표 윙어 제이컵 샤펠버그였습니다. 과연 이 영입은 숨겨진 보석을 발굴한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이미 포화 상태인 왼쪽 측면에 또 한 명의 선수를 억지로 끼워 넣는 중복 투자의 악수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LAFC의 샤펠버그 영입이 시사하는 충격적인 전술적 딜레마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손흥민 북박 축구의 현실, 그리고 타도 메시를 외치기엔 너무나 초라한 LAFC의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한 아주 적나라하고 심도 있는 분석입니다. 먼저 30일 한국 시간으로 발표된 오피셜 내용부터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LAFC는 내슈빌 SC로부터 공격수 제이컵 샤펠버그를 영입했습니다. 이적료는 현금이 아닌 일반 배분금, 즉 GAM 100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8억 원 규모의 트레이드 형식이었습니다. 존 소링턴 단장은 그를 두고 스피드와 체력이 뛰어난 다재다능한 선수이며 훌륭한 인성을 가졌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이컵 샤펠버그, 도대체 어떤 선수일까요? 1999년생, 26세인 그는 MLS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자원입니다. 지난 4시즌 동안 내슈빌 SC에서 활약하며 리그 100경기 가까이 소화했고, 캐나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알폰소 데이비스와 함께 측면을 책임지는 주전급 윙어입니다. 그의 최대 장점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지치지 않는 체력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드워커 유형으로 90분 내내 공수를 오가며 상대 측면을 괴롭히는 스타일입니다. 분명 나쁜 선수는 아닙니다. MLS 내부 이적으로는 꽤 합리적인 가성비 영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가 손흥민 선수처럼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을 크랙이나 게임 체인저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글쎄요입니다. 그는 지난 2시즌 동안 리그에서 3골에서 4골, 보험 3개에서 4개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준수한 로테이션 자원이 될 수는 있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의 핵심 코어라고 부르기엔 무게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영입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진짜 이유는 선수의 실력이 아닙니다. 바로 포지션 중복과 동선 충돌 문제입니다. 샤펠버그의 주 포지션은 왼쪽 윙어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잘 쓰는 발은 왼발입니다. 즉, 왼쪽 터치라인을 타고 달리는 클래식 윙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LAFC의 왼쪽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네, 바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시즌 득점왕 경쟁을 했던 또 다른 에이스, 드니 부앙가 역시 왼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플레이를 가장 선호합니다. 이미 손흥민과 부앙가의 동선 정리 문제로 지난 시즌 초반 골머리를 앓았던 LAFC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왼쪽 전문 자원을 데려왔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아주 큰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그를 손흥민과 부앙가의 체력 안배를 위한 슈퍼 서브로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배분금을 쓰고 데려온 국가대표 선수를 단순히 벤치용으로만 쓴다면 그것 또한 자원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샤펠버그를 왼쪽에 배치하고 손흥민 선수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대 수비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공간 침투가 장점이지 상대 센터백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공을 지켜주는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손흥민을 톱에 세우면 그의 장점인 가마 차기나 드리블 돌파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영입은 왼쪽 과포화 상태를 만들며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에게 엄청난 전술적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흥민, 부앙가, 샤펠버그 세 선수의 동선이 겹쳐 공격 작업이 답답해지는 이른바 동맥경화 축구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팬들이 느끼는 허탈감의 근원은 비교 대상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동부 지구의 절대 강자,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입니다. 지금 마이애미의 행보를 보십시오. 메시, 수아레스,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라는 바르셀로나 커넥션도 모자라 최근에는 유럽의 유망주들과 남미의 특급 재능들까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MLS를 집어삼킬 지구 방위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도 마이애미를 외치며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LAFC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손흥민 영입이라는 대박을 터뜨린 이후 팬들이 기대했던 빅네임 영입은 뚝 끊겼습니다. 샤펠버그 영입은 전력의 유지 보수일 뿐 전력 강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팬들은 외칩니다. 메시를 잡으려면 손흥민 옆에 그에 걸맞은 파트너를 붙여달라고 말이죠. 손흥민 혼자서 혹은 부안가와 둘이서 저 거대한 마이애미 군단을 상대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LAFC는 아직 특별 지정 선수, 즉 DP 자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셀러리캡의 제약을 받지 않고 슈퍼스타를 데려올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티켓입니다. 팬들은 이 자리에 앙투안 그리즈만이나 케빈 데 브라위너 같은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그 자리를 비워둔 채 준주정급 윙어 영입 소식만 전했습니다. 이것이 LAFC가 보여줄 수 있는 야망의 전부라면 2026 시즌 우승 도전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이번 영입이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결국 내년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의 혹사가 예고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LAFC의 전술은 단순했습니다. 해줘, 소니. 팀이 지고 있거나 답답할 때면 모든 공이 손흥민에게 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12골 3도움이라는 기적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체력적인 부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샤펠버그는 활동량이 좋은 선수지만 그가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수비를 분산시켜 줄 수 있을까요? 상대 수비수들이 샤펠버그가 무서워서 손흥민을 막지 못하겠다고 생각할까요? 냉정하게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 팀들은 여전히 손흥민과 부안가만 집중 견제할 것입니다. LAFC에 진짜 필요한 건 중원에서 창의적인 킬패스를 찔러줄 플레이메이커나 손흥민에게 쏠린 수비를 몸으로 버텨줄 강력한 피지컬형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샤펠버그는 훌륭한 조연일지 몰라도 주연 배우인 손흥민의 짐을 나눠 짊어질 더블 캐스팅은 아닙니다. 결국 흥부 듀오에 대한 과도한 의존증은 샤펠버그 영입으로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두 선수가 막히면 팀 전체가 멈춰버리는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습니다. LAFC 보드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손흥민이라는 세기의 아이콘을 영입해 놓고 그를 받쳐줄 스쿼드를 이 정도로 구성한다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손흥민의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지금, 구단은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우승컵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아직 이적 시장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샤펠버그 영입이 에피타이저이고 우리가 모르는 메인 요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DP 한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LAFC의 2026년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시즌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손흥민 선수가 고군분투하며 쓰러질 때까지 뛰는 안쓰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뒤 남는 건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 졌지만 잘 싸웠다는 위로뿐일 것입니다. 또 손흥민이라는 감탄사가 시즌 막판에는 또 손흥민만 한 해라는 탄식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LAFC의 겨울 이적 시장,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팬들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